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재상승 출발, 항체치료제 임상 결과는, 스텔라라 CTP43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공매도 제도 개선의 의미는, 세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호재에 대한 판단,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본격 재상승 출발.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그러나 코스닥은 0.6%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별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유동성의 힘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 매도도 이제는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연말을 앞두고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의 매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잖아요. 69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805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 특히 외국인들 아직 삼성전자를 좀 팔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 이것은 외국인들 쪽에서의 패시브 자금들이 환율에 따라서 팔고 있는 이러한 구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돈을 조금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역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이런 쪽으로 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액티브 자금 쪽의 외국인들이 윈도우 드레싱 측면에서 연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주력 종목 중심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는 역시 강력한 재료들이 나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셀트리온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3%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황. 특히 장중에 시작부터 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에 가서도 더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728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간만에 셀트리온을 사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구별로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계 쪽으로 쭉 보시면 15만 2천 주인데 모두 여기 있죠. 메릴린치입니다. 메릴린치에서 15만 2,837주인데 메릴린치가 아침에 출발 시점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메릴린치 측도 공매도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구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메릴린치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기존의 공매도 세력이 아닌, 즉 쇼커버링이 아닌 새로운 어떤 자금의 성격 가능성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메릴린치 측에서 오늘 셀트리온은 하루 종일 매수를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헬스케어가 오늘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신고가 행진으로 넘어가는 좋은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헬스케어도 장중 내내 매수 우위였죠. 외국인들이. 그러면서도 막판까지도 매수를 보여주는 상황. 특히 참고로 봤을 때는 메릴린치인데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전에 메릴린치 측에서 30만 4천 주를 사고 메릴린치 창구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42만 주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인 매수였으니까 나머지 물량들은 다른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어쨌든 이 메릴린치 측의 자금들이 단순하게 공매도를 쇼커버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자금인지는 아직은 뭐 분명치 않지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어쨌든 간에 역시 헬스케어도 메릴린치를 포함한 외국인들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에 따라서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안정적인 구도를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창구별로 봤을 때 외국계 전체적으로 15만 3천 주의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볼 때는 이 매수 쪽을 보면은 UBS 쪽에서는 역시 매수였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UBS 측에서는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제약적으로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세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그동안 제약이 제일 탄력적이었잖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러한 순서인데 이제는 또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뭐 제약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자, 미국도 휴일 동안 부양책이 협상이 처리가 됐죠. 부양책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도 부양책이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 물론 재료 노출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규모 자체가 9천억 달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금액 베이스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0조 원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이 지금 3주 연속 매도잖아요. 요 파란색인데요. 기관들은 뭐 6주 연속 매도인데 기관들은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외국인들도 이제 그동안 환율이 다시 1,10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지만 또 1,100원 이상에서는 환율이 더 이상 또 올라가지 않고 스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퍼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전체 상장 기업의 이익과 또 P는 주가잖아요. 주가와 이익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분모니까 주가가 분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익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 숫자는 낮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퍼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낮은 상황이잖아요. 대만이 지금 20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13.1이니까 결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보더라도 한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여전히 최근에 외국인들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외국인 쪽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12월 7일 날도 역시 24,846주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근데 뭐 공매도 계속 나온다 해도 크게 지금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공매도 쪽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입장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이 공매도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조성자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공매도가 어떻게 나오지? 그것이 바로 이제 예외 규정에 있는 시장 조성자들입니다. 국내 증권사 9개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3군데는 관계없이 시장 조성자로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내년이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미니 코스피 200년 선물 시장이잖아요. 선물 시장은 아예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킨다. 이것은 왜냐하면 선물 시장은 공매도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은 매도 매수 양쪽 방향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미니 선물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자체적으로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의 시장 조성자는 업팅률 면제를 폐지한다. 이야기 뭐냐? 업팅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라는 뜻이 되죠. 업팅률은 뭐냐면은 호가를 제시를 할 때 반드시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 매도 쪽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아래로 매도 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호가를 낮춰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업팅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주가를 막 끌어내리는 이러한 호가로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 3월 16일부터 다시 공매도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이전에 완벽하게 제도를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스텔라라 바로 CTP43이잖아요.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차기 지금 신제품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상이 끝나게 되면은 최소한 2023년 9월과 2024년 7월에 맞춰서, 즉 2023년 상반기 중에 모든 걸 끝내고
상품화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2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멀었죠, 그죠? 지금 내년이 돼봐야 이제 2021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부분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제이고 시장 규모는 약 현재 7조 원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텔라라는 뭐냐면은 현재 블록버스터 중에서 7등입니다. 매출이 규모가 시장 규모가 7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측면이고, 이에 따라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셀트리온이 계속적으로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CTP17 휴미라, 그 다음에 16 아바스틴, 그 다음에 39 졸레어, 그 다음에 지금 나온 43 스텔라라잖아요. 쭉 보시면은 상기 제품 이외에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16개를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신제품이 쉽게 말씀드리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성장성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금요일 저녁 때 나온 이야기잖아요. 프랑스 쪽하고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내년 2021년 1월부터 영국이 이제 빠지잖아요. EU에서 브렉시트. 이에 따라서 프랑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영국이 빠지게 되면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EU는 거의 지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통상장관이 와서 뭐 다른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항체 치료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항체 치료제가 한국에서만 승인이 나면은 프랑스 쪽에서는 바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의 개념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무적인 투자자로서 프랑스 쪽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섣불리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모두 포함을 해 봤을 때 결국은 국내에서 이 치료제가 빨리 승인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조만간 어쨌든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긴급 승인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확진자죠.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완벽한 원스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스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제품들이 보시면요, 기존의 트룩시마, 램시마 SC,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휴미라가 나오잖아요. 내년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CTP16이 있습니다. 이 16이 바로 뭐냐면은 아바스틴이잖아요. 요것이 2022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텔라라 CTP43이 2023년부터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매년 한 개씩 신제품에 따른 매출이 들어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매출의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가버리면 이거 못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 가능성은 조금 약해진 상황이죠. 물론 장중에 언제든지 조정 나오면은 아직은 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런데 헬스케어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호재성 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말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에서 셀트리온 결국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은 가게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